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더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오늘 뭐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참 한마디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좀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건데, 물론 그 하루 혹은 더 그 이상의 기간이 들어가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직접 이제 표를 찍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뭐 줄을 그렇게 굳이 서지 않으면은 한 10분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내가 이걸 왜 하냐. 모든 국민들이 원래 이제 국민이 직접 그 모든 그 국가의 사안에 참여하려면 어떤 중요한 일 하나하나마다 다 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거죠. 뽑는 것은 어떤 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정당마다의 정책이 있고 그 정책에 어떤 색깔들이 있습니다. 복지냐 아니면은 이제 감세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리고 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또 국민들은 나는 이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표를 행사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대신 이 정당에 추천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을. 맞습니다. 법을 만드는 건데 이게 법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보고 결과를 보는 것보다 지금 결과를 보고 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반대로 유추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세금 많이 낸다, 땅값 너무 올랐다, 집 쫓겨나게 생겼다,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 계속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근데 왜 어렵냐? 왜 어렵냐를 보셔야죠. 그게 뭐냐? 법이 지금 다 기본적인 법 체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법을 진짜 국회의원이 만드는지, 법을 만드는 어떤 그 싱크탱크 기관이 따로 숨어 있어가지고, 이 법을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엉망진창인 법을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고, 국회의원들은 그냥 손만 들고 그냥 무사 통과만 시키는 건지, 상당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투표에 선거에 올바르게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이게 바로 선의의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이 정당 못 쓰겠다. 이 국회의원 안 되겠다.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한테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물이 계속 흘러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국회의원들이 원고들이 본인이 직접 느꼈다 그랬죠. 국민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국회의원 물갈이 되겠지. 이번 정권 교체 되겠지.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내가 지금 1등, 2등, 3등 해서 내 몇 프로 지지율을 확인해가지고 내가 당선이 돼야지 내가 결국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몇 %인지를 다 조작을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침묵을 하고 그럼 몰랐다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대선 후보 중에 몇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내면 그럼 좀 신경 써봐야겠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민들이 앞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잘못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이걸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언론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걸 파봐라 해가지고 언론사도 또 힘을 합쳐서 비리를 캐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국민들이 더 참지 못해서 뛰쳐나와서 집회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들입니다. 솔직히. 그 길거리에 나와서 집회하거나 땡볕에 나와가지고 투쟁하고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정말 가장 세련되고 가장 아주 그 민주적이고 정말 고급스러운 방법이 가장 높은 수준의 방법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거만 제대로 치러지면 민주당이든 무슨 당이든 다른 당이든 못하는 당은 자율적으로 그 당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못한 그 다른 당, 더 잘하는 당을 사람들이 찾아서 그 당의 인기가 모아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썩어간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예.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선거가 잘못되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구나. 왜 이렇게 어려운 법들을 만드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드냐? 아니,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 근데 국민들이 나를 뽑아준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하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나를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잘 사는 법이 있고 위에서 시키는 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 배우라면 중국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괴롭고 더 망해하는 이런 법들을 중국에서는 공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게 미사일만 쏘면 전쟁입니까? 이런 정치적인 전쟁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국회의원들이 한번 나를 당선시켜준 배우가 이런 걸 시키면은 그걸 나를 당선시켜준 사람 말을 따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안 만들고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못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지금 다 한통속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한통속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세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썩어버렸으면 정치인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지금 상당히 어떤 때는 막 밤에 정말 외로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부정선거 집회하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지치고 외롭습니다. 정말 실제로 싸워야 될 순간에 없어요, 주변에. 정말 같이 하는 사람 몇 명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부분도 그래도 열심히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이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는 정말 무한한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좀 흥분을 했는데, 예.